네, 안녕하세요. 저는 첨단 예측연구본부 예측모델연구센터 소속 선임연구원 김현우입니다. 저는 지금 입소한 지 3개월 차고요. 그래서 저도 아직 적응 중이고 많이 배우고 있는 상태이고. 안녕하세요. 저는 전북 첨단바이오연구본부 호흡기 안전연구센터에서 2년째 근무하고 있는 선임연구원 전슬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입소한 지는 이제 3개월이 막 되어 가고요. 저는 차세대 비임상 연구본부에서 규제독성 연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최다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경남 환경바이오연구본부 미래환경영양연구센터 선임연구원 김신웅이라고 합니다. 저는 입사한 지 2개월 됐고요. 환경과학 전공했습니다. 저는 좀 부끄러운데 저는 대학원 마치고 바로 왔습니다. 대학원 과정을 7년 정도 하고 그리고 입소를 바로 했거든요. 정말 바로 했습니다. 저는 학위 과정을 마치고 저도 마찬가지로 2년 동안 그 학교 교내에 산학 소속으로 이제 박사후 연구원으로 2년 있다가 그다음에 저도 이제 여기에 지원을 해서 선임연구원으로 오게 된 케이스입니다. 저는 이제 학위를 조금 짧게 한 편이고요. 다른 이제 또래 분들보다 지금은 만 30살이고 학위를 5년에 다 마치고 교내에 있는 연구단에서 연구교수로 2년 재직하고요. 3년째에 여기에 입사 지원을 해서 지금 돼서 3개월째 근무 중입니다. 저도 박사를 받은 후에 국내에서 박사후 연구원을 3년 정도 했고요. 해외 기관에서 한 5년 정도 박사후 연구원 기간을 거치고 선임연구원 임용이 된 사례입니다. 아마 거의 GLP 신입수원 교육은 다 거의 진행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약간 그 부서장님에 따라서 기간을 두고 천천히 이제 일을 배우라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이제 일을 도와주실 분들이나 실무하시는 분들을 담당해서 저는 한 달 정도 동물실에 출입을 하면서 동물실에서 어떻게 돌아가고 하는지를 좀 직접적으로 배웠습니다. 지금 바로 연구에 투입이 됐고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는 사람마다 이제 개인 특이적으로 약물을 섭취했을 때 단독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걸 한번 인공지능으로 좀 모델링을 해보고 새로운 걸 발견을 해본다든지 혹은 그런 툴을 개발해서 약물을 개발할 때도 도움이 된다든지 하는 그런 연구를 지금 수행하고 있거든요. 대충 이런 연구를 할 거라는 건 알았지만은 구체적인 주제를 모르고 일단 들어와가지고 게다가 이제 제 전공이 또 컴퓨터공학이다 보니까 배경 지식을 얻는 수준으로 거의 스스로 연수를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사수님께서 이런저런 자료들을 좀 주시면은 제가 이제 그걸 좀 스스로 습득하고 연구 동향이 어떤지 이런 걸 좀 알아보고 했던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지금 입사해서 제 스스로 연구 기획을 하고 관련된 선행 연구를 먼저 하기를 바라셔서요. 그거를 진행을 하고 있고 박사 학위를 받고 박사후 연구원 동안 했던 연구와 거의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저희 안전성평가연구소가 국내 유일 GLP 연구기관이거든요. 전공부 출연 연구소 중에. 그러다 보니까 GLP에 관해서 좀 많이 알아야 될 것 같아가지고 저는 TG 가이드라인이라고 OECD에서 선정한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저희가 해당하는 제가 흡입 쪽을 이제 지원했으니까 흡입 관련된 OECD 가이드라인을 줄줄줄 그냥 외워서 면접관님이 실제로 면접에서 GLP에 대해서 뭘 아는 거를 대답해봐라 얘기했을 때 그 TG 가이드라인을 줄줄줄 읊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근데 보통 GLP를 하는 기관이 많지 않고 제가 GLP에 관련된 그런 경험이나 혹은 그런 지식이 없다 보니까 사실은 좀 약간 무대뽀로 그냥 이런 열정이라도 이제 보여드려야겠다 싶어서 OECD 가이드라인을 외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진짜 이제 어려웠거든요. 처음에 이제 연구소가 무슨 일을 하는지 또 잘 모르고 이제 제 분야가 이제 공고가 떴길래 이제 지원을 했는데 막상 연구소가 어떤 일을 하는지 자세히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소 홈페이지에 막 들어가서 정보 공개란에 보면 중장기 연구 전략 보고서들이 막 매년 이렇게 올라와 있거든요. 저는 그걸 전부 다 읽었습니다. 그래서 읽어서 자세히 이해는 못했지만 지금까지 인공지능이나 컴퓨터를 이용해서 무슨 연구를 해왔는지의 근황이나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를 좀 파악을 해서 면접 때 좀 강력 어필을 했던 것 같아요. 저도 첫 서류, 저의 인생 첫 취준이었는데 좀 잘해보고 싶은 마음에 저희 연구실, 학교에 있던 연구실 후배들이랑 모의 면접도 막 하고 나한테 막 던져줘라. 내가 어떻게든 이제 얘기해보겠다 하고 그걸 정리해서 제가 대답하는 톤이라든지 빠르기라든지 이런 걸 조절하려고 제 녹음 영상을 좀 엄청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제가 청주에서 이제 학교 나왔는데 청주에서 대전까지 면접 보느라 자차로 운전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운전하는 내내 중얼중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툭 치면 그냥 안녕하십니까 최다현입니다를 엄청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해외에서 면접을 준비했기 때문에 인터넷 상태가 괜찮기를 가장 기도하면서 면접 준비를 했고요. 제 전공과 제가 하고 있는 연구가 지금 연구소가 하고 있는 연구와 굉장히 부합을 했기 때문에 최대로 잘할 수 있는 거를 좀 강조하기 위해서 노력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억나는 면접 질문 하나가 있는데요. 그 어떤 면접관님께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이 언제냐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30몇 년 인생에 그렇게 막 힘든 거는 이렇게 느낀 적은 없어서 이게 적당한 보편적인 걸 대답했더니 그걸 한 2번 정도 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리고 더 머리가 아찔해지고 막 정신이 아득할 만큼 힘든 적이 없었냐. 네, 결국 저희 지도 교수님께서 졸업을 미루신 거를 결국 얘기했습니다. 제가 받은 질문 중에서 당연히 이제 난감한 질문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컴퓨터 전공했는데 왜 IT 회사 안 가고 여기 지원했냐. 사실 그게 가장 난감하잖아요. 솔직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 IT 회사 생각이 없었던 건 아닌데 학부 때까지만 해도 이제 제 꿈이 약간 아이언맨을 보고 감명을 받아서 자비스를 만드는 게 꿈이었어요. 그런 걸 계속 하고 싶어서 이제 인공지능까지 하게 됐는데 인공지능으로 생명현상 연구나 뭐 신약 개발 연구 같은 걸 하다 보니까 더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는 그런 게 저한테 동기가 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사실은 이 연구소가 당장 우리 가족의 안전까지 좀 신경을 쓸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하는 기관이잖아요. 뭐 실제 가습기 살균제나 이런 것들에서 우리 가족이 피해가 입을 수도 있는 건데 우리 가족 나아가서 국민의 안전까지 책임지는 그런 연구를 하면 조금 더 강한 동기부여가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2가지가 생각이 나는데 첫 번째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제가 대답했던 것들을 제가 질문 드린 의도는 그게 아닌데 라는 식으로 이제 한 3-4번을 그렇게 들었어요. 나 엄청 열심히 준비했는데 완전 망했다 생각했었거든요. 1차 면접이 그렇게 조금 저한테는 압박으로 느껴질 만큼 많이 혼나는 면접같이 느껴졌는데 어떻게 이제 좋게 붙고 2차 면접 때는 좀 더 수월한 분위기로 진행이 됐었어요. 제가 그런 것에 당황하지 않기 위해 마인드 컨트롤을 좀 했거든요. 그래서 2차 면접 때 들었던 질문 중에 또 생각났던 건 저희 부서가 GLP 부서니까 많은 동물을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초연구하다 온 사람이니까 동물을 몇 마리까지 관리해봤냐 였는데 제가 연구할 때도 저는 100마리 하면서 혼자 하면서 많이 힘들었어서 100마리 정도 했습니다. 이렇게 뿌듯하게 말씀드렸더니 저희는 1000마리도 넘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일단 정부 출연 연구소 하면 다 되게 나이 많은 박사님들이 많을 거란 인식이 많았거든요. 처음에 들어오기 전에는 저는 제가 거의 막내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들어오니까 평균 연령대가 생각보다 굉장히 낮아서 저보다 어린 20대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고 저랑 비슷한 연령대도 굉장히 많으셔가지고 부서장급도 굉장히 젊으세요. 거의 40대 이렇게밖에 안 되셔가지고 생각보다 되게 젊은 연구소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되게 정출연 연구소니까 딱딱하다는 분위기가 좀 있을 것 같다고 저도 처음에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첫날 저희 사무실 문을 열어보고 제가 진짜 깜짝 놀랐던 게 되게 배경음악이 은은하게 깔리는 뉴에이지 음악이 있고 저희 사무실 중간에 홈바처럼 그 커피 머신이랑 엄청 예쁜 조명이랑 뭐 이렇게 다 예쁘게 꾸며져 있어요. 그걸 꾸미신 게 저희 센터장님이시긴 한데 저희 부서원들이 거의 남성분이신데 되게 아기자기하시고 예쁘게 막 꾸며놓으시고 이 정출연 연구원의 이미지가 완전히 그냥 딱딱하진 않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좀 직접적으로 느낀 건데요. 이제 제가 속한 부서가 이제 컴퓨터로 좀 모델링을 하고 뭐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이런 부서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제 주로 필요한 게 컴퓨팅 자원이거든요. 저는 사실 이제 여기 들어올 때 별로 기대를 안 했어요. 주 업무가 다른 연구소다 보니까. 근데 생각보다 그런 컴퓨팅 자원이 되게 잘 갖춰져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막 엄청 큰 IT 회사만큼은 아니지만 웬만한 대학 연구소보다는 크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되게 큰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첫 직장이지만 주위 사람들한테나 혹은 인터넷에서 봤을 때 휴가 쓰는 거에 대한 되게 부담이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연구소는 일단 육아휴직이나 혹은 그냥 일반적으로 본인의 개인 연차를 사용할 때도 연휴나 뭐 불편한 기색 없이 본인의 연차다 보니까 얼마든지 쓰라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어서 연차를 제가 사용하는데도 전혀 부담이 없고 제가 언제든 사용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장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 워라밸이 잘 지켜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도 이런 것도 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유연근무제 같은 이런 제도들이 잘 되어 있어서요. 그래서 업무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집에 가서 또 개인적인 뭐 활동들도 좀 최선을 다할 수 있고.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저희 본부 밥이 진짜 맛있는 것 같습니다. 저 진주에서 왔습니다. 제 기준입니다. 저는 이제 이번에 대전으로 오면서 집도 구해보는 어른의 그런 성장 과정도 있었고 또 연구적인 면으로는 좀 인디펜던트한 독립적인 연구자가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하던 연구가 아닌 이제 다른 업무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의 스코프가 좀 확장이 됐다고도 생각하고 이걸 발판 삼아서 제가 좀 더 폭넓은 연구 역량을 가진 연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스스로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2개월밖에 안 되긴 했지만은 그 학회도 참여를 하고 그러면서 되게 많은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사람들을 하나하나 알아가면서 이제 향후 연구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 스스로 속으로 계획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발전을 했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그래서 드디어 한국에 돌아와서 내가 뭔가를 하고 있구나, 사람들을 만나고 있구나, 그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좀 성장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제 입소를 했다 보니까 얼마 전까지 학생이었는데 박사과정 디펜스를 하긴 했지만 그런 식의 발표 같은 걸 할 때 이제 학생의 입장에서 나는 아직도 배우고 있다 이런 입장으로 이제 발표를 많이 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 다른 연구원분들한테 내가 지금까지 뭘 했는지 뭐 이런 걸 소개하는 세미나 시간을 갖고 뭐 다른 데서 이제 초청받아서 세미나를 하기도 하고 이런 걸 세미나를 하면서 느낀 게 이제 이분들한테는 이게 되게 새로운 거니까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재밌는 거 하시고 계시네요. 신기한 거 하시네요.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래도 헛배우진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뿌듯한 느낌이 듭니다. 일단 저는 처음에 신입소원으로 입소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고 그리고 GLP 같은 경우는 이제 아카데미에서는 좀 겪기는 확실히 힘든 그런 부분이거든요. GLP를 하는 것 자체가 되게 전문적인 그런 거여서 그렇다 보니까 제가 처음 여기 들어와서 GLP 소원으로서 시험 책임자 임명이 되었을 때가 좀 제가 성장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GLP를 직접 제가 실험을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모든 프리스티마나 이런 실험 설계를 다 하고 시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제가 지는 거에 대한 부담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시험을 모두 제가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점에서 되게 제가 성장했다고 한번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직무기술서를 엄청 중요히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직무기술서는 어떤 전공을 하고 어떤 연구를 한 사람을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뽑고 싶다라는 그러니까 이런 사람 구해라는 그런 종이 한 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그 많은 직무기술서에 있는 스킬이나 역량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서 그 점을 강하게 어필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무기술서에 GLP 관련해서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GLP 관련된 그 TG 가이드라인을 다 외운 거였거든요. 그 연구소에서 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본인을 잘 맞추고 본인이 거기서 갖고 있는 것을 좀 강조를 하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연구소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연구소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막 들여다보면은 제가 어려웠던 부분이긴 한데 약어들로 표기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저는 GLP가 뭔지도 몰랐거든요. 사실 뭐 AOP라든지 뭐 이런 약간 약어들이 막 있는데 그런 걸 좀 미리 좀 공부를 하셔가지고 이만큼 내가 애정을 가지고 연구소에 지원을 하고 싶다 하는 거를 좀 어필하면 어떨까, 그런 배경 지식을 좀 공부하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저희 연구소뿐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어딘가에 지원을 할 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고가 좀 많이 스페시픽하게 사람을 뽑다 보니까 본인의 학위 과정에서도 다양한 업무를 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막 취업 준비를 하는 사람뿐만 아니고 조금 어린 석사 단계 중이거나 박사 단계 중인 분들이 봤을 때 교수님이 시키시는 일만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좀 더
액티브하게 이것저것 많은 일을 해보고 연구 분야도 한 가지에 몰두되는 것도 좋지만 조금 확장할 수 있는 사고력, 응용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이제 완벽하게 이 업무에 핏한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하고자 하는 바가 뭐가 될지 모르니까 여러 가지를 같이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준비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